최근 요양병원이 줄줄이 문을 닫는 이유. 초고령 사회의 위기 신호.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속도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만성 질환을 앓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장기적인 돌봄 서비스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수요를 감당할 요양병원도 늘어나야 할 텐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요양병원이 문을 닫고 있기 때문이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약 1,570개였던 요양병원은 2024년 1,342개로 줄어들었습니다. 불과 5년 만에 200개 이상이 사라진 겁니다. 특히 2023년에는 106개, 2024년에는 96개가 폐업하며 그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역설적인 상황은 단순한 시장 논리가 아닌 복합적인 구조적 문제들이 얽힌 결과입니다. 지금부터 요양병원이 줄줄이 문을 닫는 이유와 그로 인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파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요양병원이 사라지는 이유. 1. 고정수가제의 딜레마. 첫 번째 원인은 정액수가제도입니다. 요양병원은 환자 상태와 관계없이 1인당 하루 6만원에서 8만원의 고정된 수가를 받습니다. 문제는 이 비용이 환자의 실제 의료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중증 치매나 말기 질환 환자는 지속적인 약물 치료, 상처, 소독, 욕창 예방 등 고비용의 의료 행위가 필요하지만 병원은 경증 환자와 동일한 수가를 받습니다. 반면 일반 병원은 진료나 검사 등 개별 행위마다 비용을 청구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요양병원은 중증 환자를 돌볼수록 오히려 적자가 쌓이는 기형적인 구조에 놓여 있으며 이는 폐업을 부추기는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2. 끝없이 오르는 인건비 부담. 요양병원은 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24시간 상주 인력이 필요한 노동집약적 시설입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시간당 6,470원이던 최저임금은 2024년 9,860원으로 약 52%나 상승했습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당연히 필요한 변화지만 요양병원의 수가는 인건비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병원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실제로 낮은 임금과 높은 업무 강도로 인해 많은 간호사, 요양보호사들이 요양병원을 떠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인력 부족은 서비스 질 저하와 직원 소진으로 이어져 병원 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3. 이상과 현실의 괴리. 탈시설 정책. 정부는 2019년부터 요양병원 중심의 시설 돌봄에서 벗어나 노인이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받도록 하는 커뮤니티 케어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자 삶의 질을 높이고 의료비 증가를 억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방향이지만 문제는 충분한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재택 돌봄은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되며 지역 돌봄센터는 중증 환자를 수용할 시설이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결국 탈시설 정책이 요양병원의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돌봄 책임이 오롯이 가족에게 전가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4. 간병 파산의 악순환. 간병은 배변, 식사 보조 등 고강도의 노동을 포함하지만 하루 7만 10만 원에 달하는 간병비는 비급여 항목으로 가족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월 200만 300만 원으로 많은 가정에 간병 파산의 위협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2년 간병비 급여화 시범 사업을 시작했지만 지원 대상 병원이
전국 1,300개 중 500개로 한정되어 있고 기준이 까다로워 대형 병원에만 유리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방 소규모 병원은 환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경영난에 빠져 폐업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회적 파장 누가 그 공백을 메울까? 요양병원의 줄폐업은 환자와 가족에게 직접적인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병원이 문을 닫으면 환자들은 새로운 시설을 찾아야 하지만 병상 부족으로 적합한 곳을 찾기 어렵습니다. 의료시설이 아닌 요양원은 중증 환자를 수용할 수 없고 재택 돌봄 인프라도 미비한 상황에서는 결국 가족이 간병을 떠안아야 합니다. 이는 곧 가족의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막대한 간병비는 가계 파산으로 직결될 수 있으며 간병에 지친 가족 구성원은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직장을 포기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복지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심각한 위기입니다.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할 공공재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나아가야 할 길 위기를 기회로. 현재의 요양병원 폐업 추세가 계속된다면 35년 내에 요양병원의 절반 이상이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안이 절실합니다. 정액수가제 개편 중증 환자에게 차등 수가를 적용하고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수가를 현실화해야 합니다. 재택지역사회 돌봄 인프라 확충 방문 요양 시간을 확대하고 중증 환자를 위한 전문 돌봄 인력과 시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간병비 지원 확대 간병비 급여화 대상을 전국 모든 요양병원으로 확대하고 지방 소규모 병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연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 반영 정책 수립 과정에 병원 관계자, 환자, 가족, 돌봄 종사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결론. 요양병원의 줄폐업은 단순히 몇몇 병원의 경영난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초고령 사회의 돌봄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지금의 위기는 정부의 정책, 병원의 운영 방식, 그리고 사회 전반의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나이 들고 돌봄을 필요로 하는 날이 옵니다. 그 미래를 위해 지금 행동하는 것이 절실합니다.